참석 같이 해주셔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발표는 초, 중, 등 사회과 교사의 법교육 실행 경험에 관한 연구로 전진현 신관중학교 선생님, 김자영 공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자영고등학교 이수경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실 텐데요. 오늘 발표는 전진현 선생님께서 이제 앞에 나오셔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신 동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신관중학교 교사 전진현입니다. 발표에 앞서 연구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에 참여해 주신 9명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직전까지 원고를 쓰신 김자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발표 기회를 주신 국교육학회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초, 중, 등 사회과 교사의 법교육 실행 경험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목차는 서론, 기존 논의, 분석 결과, 결론 및 재원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서론입니다. 법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안에서 법을 활용하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법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학교의 역할에 주목을 했습니다. 학교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법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법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점에서 저희 연구자들은 교사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그리고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 분석 법교육 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같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문헌 연구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직면하는 고민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법교육을 실행한 경험과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선행연구 개발에 관한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관한 기존 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성 박사님과 임경수 교수님께서 법교육 교사 전문성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영역은 크게 교사의 법교육관, 학습자의 이해, 그리고 법교육의 내용에 대한 이해, 법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 평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입니다. 이 두 연구 모두 공통점이
교사의 전문성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교육 내용을 인식하는 것, 교사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하고 그 교육과정을 실천에 옮기고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순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를 토대로 보면은 법교육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발휘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경험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법교육 교사 전문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법교육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이제 주요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법교육 관련하여 다양한 강좌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임 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모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법교육을 실천하는 초, 중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주로 문헌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법교육 직무연수에 참여한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법교육에 관한 내용을 이제 도출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 내용이라든지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확인했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이제 이것도 면담이 아닌 설문 형태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요구사항이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여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교육의 실행 경험이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현장 경험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분의 선생님, 총 9명의 교사가 저희 면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생님들은 모두 법교육과 관련된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들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질문지는 크게 법교육 수업과 관련된 경험,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와 관련된 질문,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면담 녹취 자료는 전사를 해서 개방 코딩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분석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순서는 법교육 수업 관련된 경험,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 그리고 법교육 교사 전문성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법교육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삶을 연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분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법 내용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학생들이 이 법 관련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수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거나 분석, 토의, 토론하는 활동식 수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학생들의 경험에서 사례를 추출하거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우리 사회 이슈들을 소재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수업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법 관련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법교육의 그 목표를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 가치 및 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모두 좀 공통적으로 법과 구범의 의미와 필요성, 기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의 선생님들보다 좀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능적인 측면도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법적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법,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을 중요한 법교육이 이제 달성해야 되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응답하신 걸 보시면 법적 개념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기라는 부분이 이제 다른 급과 다르게 강조를 하시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급과 다르게 강조하는 모습들을 내용적인 지식적인 측면에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함양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 및 태도 측면에서 법교육이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인권의식 함량 부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 모두 1순위로 이것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법교육의 내용 부분에 사회과 교육과정 내 법교육 내용 요소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담에 참여해주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두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 요소가 좀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좀 강조해서 다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법에 대한 기초의 이해는 법의 의미와 기능과 역할, 법과 관련된 이념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등 선생님들은 초등 법교육의 규범 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법의 의미와 기능을 강조하여 법에 관해 이걸 강조함으로써 법에 관해 학습한 지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법적 쟁점을 토론할 때 법의 이념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내용이 좀 축소돼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구성 부분,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이 좀 간략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요. 해당 개념을 학습할 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식이 등장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조직도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면 아이들이 행정부의 조직도 안에 부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고 그걸 외우고, 그리고 부서의 각 명칭을 외우는데 급급하여가지고 뭐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각 기관의 역할들이 우리 삶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군대를 갖는지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 형사 절차를 순서대로 암기하는 데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 뒤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발표를 하느라 그 선생님들의 면담 내용들을 지금 거의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집을 보시면은 면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을 좀 더 다룰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뺏어간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내용들이 응답을 하신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내용 요소를 어떻게 재구성을 하면 좋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재구성 방안, 제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급의 선생님들은 법교육 내용 요소의 추상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법적 분쟁 상황의 예시가 지금보다 좀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어렵긴 하지만 이처럼 가치 충돌이 잘 드러나는 판례를 단순화해서 학생들에게 활용하면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지식보다는 의미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중학교와는 다른 응답이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 특히 지난 교육과정엔 있었지만 이번 지금 적용되는 교육과정에는 없어진 부동산 관련 법 지식이 졸업한 학생들도 그때 그 내용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내용 요소라기보다는 이러한 내용 요소를 학습하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제 기능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법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은 이 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좀 명확히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좀 적고 깊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역량들이 함양될 수 있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수업 방법은 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시뮬레이션 수업과 모의 법정, 문제 학습입니다. 근데 이게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시간 부족을 얘기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구성하는데 이 활동식 수업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초등학교 수업은 보통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을 가르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회교과가 전담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굉장히 적어서 수업 준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식 수업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법 영역이 다른 사회과의 다른 영역들, 그러니까 사회문화나 정치나 경제 운영에 비해서 설명할 내용이 많다. 하지만 이 사회과에 배정된 시간이 적고 또 활동 수업을 1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2시간 연속 수업을 할 때 활동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블록 수업으로 수업을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그 체계가 좀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일단 고등학교는 저희가 예상대로 수능 같은 것들이 이제 수능 준비, 입시와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진도를 나가기 바쁘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수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생들이 활동 중심 수업을 따라오기 어려워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준비하는 게 힘든 거는 뭐 이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학생들도 이 수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쓰더라도 사실 그 학생들이 방법에 익숙해지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토의 토론이지만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학생들이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논의를 하려면 그와 관련된 지식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지식에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교사가 많은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수업 이전에 토론하기 전에 자료 전달도 숙지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돼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평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제 법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 의견에 나왔습니다. 지필평가의 경우 법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그리고 논술형 평가와 토의 토론을 보는 관찰형 평가에서는 법적 추론과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가치관 정립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또한 이제 지필평가는 저희가 중간 기말고사를 통해서 늘 하는 방법인데, 수행평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이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교사는 수행평가 제작과 피드백에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 부족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가 수업과 평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지 못했으면 수행평가도 토론식 수행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현장은 지금 수행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수행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시간적인 부담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부담이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이제 운영을 했더니까 수행평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이 1년 안에 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담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아우르면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제 저희가 서술형, 논술형으로 학생들의 자료를 받아보면은 이 평가 기준을 잡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채점하기가, 점수하기가 진짜 너무 어렵다는 이 중학교 선생님들. 근데 평가 기준은 그냥 의견 근거 몇 가지 썼다. 찬성이라고 했으면 그 논리적인 흐름을 끝까지 갔으면은 이제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쓰면은 감점을 하고 하는 방식인데, 요 형식적인 걸로만 채점하는 지금 상황이 다른 좀 대안이 없다 보니 좀 문제가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네, 이제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사 전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로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쉽게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수업 설계 및 운영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전문성 환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몇 가지 이제 묶어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용도 높은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가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개발 보급되어 왔던 자료들도 있지만 이게 좀 유사한 주제와 내용, 예를 들어 모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형식적인 것만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회과와 다른 영역이나 타 교과의 자료도 참고해서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현실과 관련된 사례를 다룰 때 이제 교사에게 생길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우려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원칙 정립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치 부분을 가르칠 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법 영역에 있어서도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교사가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남기셨는데요. 법 관련 내용은 너무 지나치게 현실의 사례를 다루면 이게 또 뭔가 문제 요소가 된다거나 민원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법 영역에서도 어떠한 그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사례를 쓸 때 판례를 찾아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어려운 판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최신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은 인터넷에 자료는 많은데 이게 진짜 내가 그 내용상에 오류 없이 이 사례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중학교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료 부분에서 내용적인 자료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평가 부분에서도 이제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사가 인식하는 법교육의 지향과 달리 현실에서는 법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기능이나 가치 태도를 함량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급에 같은 경우는 평가 문항 출제에서의 오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연수 같은 것들이 이런 내용들 다 보완하기 좀 필요할 텐데요. 법적 사례와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업과 평가의 우수 사례 같은 것들, 현장 교사들이 활용한 자료를 공유받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는 현장 교사의 보수 교육을 통한 해결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대나 교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임용이 돼서 현장으로 나왔을 때도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함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 함량을 위한 지원 방안 부분에서 보면 학교급별, 교사별 요구를 파악한 세분화된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면담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연수를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의 반응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교사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진짜 헌법재판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것만 엄청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연구원분들이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들 다 반응이 우리는 약간 교수학습 자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네, 이런 반응. 그리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현지에서 진행했던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였던 거거든요. 약간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도 헌법교육을 하는데 이 정도는 듣고 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지식적인 부분을 그냥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너무 재미없고 내가 이걸 왜 들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법교육에 특화된 교수법에 관한 연수가 있을까? 이제 초등 선생님들과 중등 선생님들의 맥락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면에 고등학교 선생님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헌법교육 연수를 듣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원격 연수는 참여도도 되게 낮고 반응도 안 좋은데 이 연수는 참여도도 높고 질문도 엄청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연수를 들으면서 되게 만족했던 포인트가 기존의 헌법재판소 연수에서 헌법재판소 방문하고 뭐 그런 것도 좋았지만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법과 관련된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판례라든지 그 판례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쉽게 설명하지만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게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이 어떤 개념의 논쟁인지 그런 지식과 관련된 게 지루한 전달 연수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지식이라고 판단하니까 집중도도 엄청 높고 반응이 좋았다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료 공유 및 질의응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법교육을 실행하는 선생님들이 개발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자료들이 단순히 그냥 누적되고 죽은 공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업데이트되고 그냥 사람들이 방문이 뜸한 이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교사들이나 어떤 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동료 교사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에게 내용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과 인적 자원이 구축이 된다면은 교사들이 법교육 수업을 직면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두려움과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사정 잘 모르지만 인디스쿨이 유명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디스쿨에는 이제 각종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공유되는 것이 그런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디스쿨에서에 마저도 우리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 자료들이 안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는 예를 들어 매니아들이 있고 지리도 있는데 이제 그에 비해 또 사회과에서 법 영역은 좋은 자료가 아예 전무하고 누적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법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류 가능성을 좀 검토해가지고 정확성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특강이나 법 관련 기관의 방문을 좀 쉽게 하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면담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 서울 선생님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종에 계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세종에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서울에 근무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도 견학 가고 그랬는데, 지금 세종에 와보니까 뭐 거기에 법원을 지을 수는 없어도 법원 출장 강연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면은 모시고 싶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쉽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법률 전문가의 단시간 특강 형태의 연수도 제안을 하셨는데, 요즘에 저희가 왜 보통 교원 연수 같은 거 하면은 30시간이든 15시간이든 이런 게 좀 기본으로 긴 시간 동안 받는 연수들이 많은데 3시간, 뭐 1시간 이런 온라인 연수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연수들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은 현장 선생님들도 본인이 필요한 영역만 딱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강의를 맡아주시는 법률 전문가분들도 부담 없이 이제 온라인 연수를 개설하셔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례는 고등학교의 한 선생님이 남겨주신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그 내용이 어려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모르겠는데, 근데 온갖 사례를 다 상상하고 끄집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사실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애들이 그런 걸 잘 수용 못하고 다 질문할 때마다 항상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나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뭔가 좀 교사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Q&A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겠죠?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역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시설을 방문을 했었고 모의재판 대회에 나갔을 때, 그때 모의재판 같은 경우는 해당 법원에서 판사님을 배정해 주셔서 아이들이 쓴 허접스럽지만 그런 모의재판 원고를 많이 봐주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많이 감명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적극적으로 저희가 법 관련 기관과 학교가 연계를 해서 운영이 된다면 법교육 전문성 함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종에 사는 선생님 말씀인데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근처에 법원이 있어서 내키면 한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방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원을 지을 수는 없지만 출장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교사의 지원 요구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교사 연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급과 중등이라고 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급을 연수를 묶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희가 면담을 하다 보니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중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좀 비슷한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세부적인 법 내용 지식을 궁금해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수 방법을 대상을 좀 다양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교사 집단 내부에서의 변화와 해결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요즘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교사학습 공동체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법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교사 모임이 활성화돼가지고 법교육 관련된 성과물을 낸다면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사회교사 모임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과 같은 책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연구는 법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9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면담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설문조사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또 학교에서 수업에 중요하게 함께하는 대상이 교사도 아니라 교사도 있지만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필요로 하고 흥미를 갖는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은 법교육 교사 전문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법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좋은 발표해주신 전진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회장님께서도 현장과의 접목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발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저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법교육을 이제 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시간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법교육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이야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법영역 매니아가 되셔서 자료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제 앞으로 법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토론자 벌써 나오셨죠? 네, 토론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양고등학교의 이수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 시간이 저희가 여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준비해둔 자료 혹시 있으시면? 아니요. 아,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개구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여쭤보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내용으로 종적이랑 행적으로 초, 중, 고 이렇게 학교급과 그 다음에 목표부터 내용, 방법, 평가, 그 다음에 지원 방향까지 이렇게 종적, 행적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이렇게 논문으로 압축적으로 써주셔서 일단 제가 내용을 들으면서 격하게 공감도 하고 이런 훌륭한 논문에 저가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공감도 하고 그래서 이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차원이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논문이 되고 제가 좀 궁금했던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연구 방법적인 차원과 연구 내용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연구 방법적인 차원은
이게 아까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9분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다 보니까 내용은 되게 의미 있고 좋았는데 이게 뭐 표 4부터 6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9쪽에서 11쪽 사이에 그 목표랑 내용이랑 학습 방법 관련돼서 순위를 정해주셨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총 참여한 선생님이 9분이고 학교 급별로 3분이다 보니까 이게 한 분에 하나씩 선택하신 걸로 이게 순위가 정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2학이면은 다양한 선생님들을 한 번에 이제 양적 연구로 이렇게 순위를 좀 정해주시고 그 사이에서 이제 질적으로 몇 분 선생님들을 면담을 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결론의 재원에서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사 대상에서 학교급별로 9분이거든요. 근데 표 2, 5쪽에서 6쪽에 있는 표 2를 보면은 경력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라서 5년에서 6년, 그 다음에 10년 이하, 7년이랑 10년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15년, 중학교, 초등학교 15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력이 10년, 5년 단위로 이렇게 조금 나눠질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는 다 1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논문 여기 논문지에 보면은 13쪽의 6번째 줄 보면은 학교 급별 경력별 즉 같은 중학교 선생님이지만 어떤 선생님은 내용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내용 요소가 많아서 재구성 따로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같은 중학교지만 경력의 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5년 단위로 조금 해보시면은 나중에 뭐 일정 연수 5년 이상 5년 전에 뭐 일정 연수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연수를 할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수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통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신 게 있어요. 그 6쪽에서 7쪽에 표 3을 보시면요. 그게 이제 표 1에 나와 있는 그 3쪽 4쪽에 나와 있는 표 1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구진이 논의 끝에 새로 이렇게 그 질문지를 구성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법교육 수업 관련 경험, 그 다음에 법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그 다음에 법교육 교사 전문성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내용, 방법, 목표 선정하는 거랑 경험도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있는 건데 그게 그 영역이 상위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표 3을 보면 별도의 설명은 따로 이제 이후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본 연구진의 경우에는 뭐 교사의 전문성은 이런 거고 그다음 여기 연구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썼다라는 내용과 그다음 표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조금 설명이 추가되면은 연구진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분석 결과에서 표 11의 아래에서 9번째 줄 보면은 보통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법교육 내용 묘사가 많은 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표 13쪽에 이제 중간 부분에 그 면담하신 내용을 보면은 더 필요하다. 고등학교는 부동산 내용 필요하고 중학교는 민법 내용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약간 그러니까 뭐 축소는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한정된 시간에 많은 걸 다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뭐 어떤 내용을 빼야 되고 교육과정 차원이라면 뭐 지금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 이런 거를 살짝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정에서는 빠져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내용이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법적으로 상담받을지도 안내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부동산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이제 좀 내용이 추가되거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원 방안 모색
해주셨어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목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내용, 요소, 그 다음 학습 방법, 그 다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공감은 하지만 약간 궁금했던 점은 그래서 연구진이 생각하시는 지원 방안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그 선생님들 9분이 얘기해 주신 거를 뭐 4가지 항목으로 맞춰서 거기 보면은 4가지 항목 뭐 교수학습 자료, 평가 자료가 개발해야 되고 뭐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플랫폼 구축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돼서 4가지로 정리가 됐다고는 보지만 이게 그 동안에도 법교육지원센터라던가 여러 연수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그 교육을 다 받은 선생님들의 현장 목소리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부분에는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그다음 뭐 방법 차원에서는 이게 좀 추가돼야 되고 이렇게 연구진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론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뭐 소결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점이나 차별점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네, 궁금한 점이니까 그걸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고 또 플로어에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서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네, 이수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토론 원고를 굉장히 늦게 넘겨드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선생님의 질문이 해소된 부분 말고 이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의 면담 질문지의 구성 부분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관한 그 정의 부분이 사실 그 이론적 배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내용을 많이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용이 채워진다면 이 면담 질문지 구성하는 이 내용도 좀 지금보다는 체계적으로 보이도록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견을 갖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 부분에 법교육의 목표,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 가치, 태도적인 측면들을 이제 저희가 순위를 가중치를 둬서 순위를 제시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면담 참여자가 9명밖에 없는데 요거를 하는 이런 거는 보통 설문조사를 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표로 이제 정리를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저희는 면담 연구인데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굉장히 비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표를 넣었던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먼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요거를 한번 분석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면담 내용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넣었는데 이걸 넣었는데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김자연 교수님과 의논을 해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3페이지 이제 중학교 교사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은 법 영역은 거의 다 재구조화해서 가르치시고 어떤 분은 자료를 덜 찾게 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타나는 게 혹시 경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그 분들의 배경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생님들이 법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좀 하시고 이제 더 하시고 덜 하시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요소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동산을 추가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전개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면담 질문을 할 때 전반적인 내용 요소가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요소 중에서도 만약에 제외돼야 되는 부분들은 뭐 어떤 축소돼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더 가르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부동산 얘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부분도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 내용 요소를 다 다루기도 벅찬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내용은 아이들이 막상 이제 성인이 돼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 같은 예전에 깊이 있는 비중으로 물론 지금도 안내는 되고 있겠지만 깊이 있는 비중으로 좀 다뤄지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진이 생각하는 지원 방안 이제 여쭤보셨는데 네, 저희는 우선 크게 지금 면담 참여자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그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의 개발 보급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연수 운영, 플랫폼 구축하고 법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법교육 연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한다면은 이 뒤에 결론 및 재현, 그러니까 소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강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면담 선생님들의 의견만 들어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시간을 갖고 시간이 좀 있으니 시간을 갖고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논문으로 발전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좋은 토론 내용이 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플로에서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더 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말씀드려요. 한양대학교 윤성현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시진 않지만 김자영 교수님 너무 수고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훌륭하고 근데 세부적으로 그냥 시적으로 좀 약간 얽혀 있거나 관심 있는 부분이 두 가지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내용 쪽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저희 그 법교육학회 김재영 선생님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경향신문 특집 기사가 있거든요. 부동산 교육 엄청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답하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은 제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수능 중심 시스템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법에 너무 많은 내용을 때려볼 수 없는데 법의 어떤 중요도나 순서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그게 사실은 이게 뭐 전세 사기니 뭐니 현안이 나오면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들어간 건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대단히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실 수 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학교를 옮기기 전에 잠시 재직했었던 헌법재판연구원이 나와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약간 디펜스라고 그럴까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일단 처음 궁금한 것은 아까 PPT 내용과 이 발표문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초, 중까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다소 긍정적으로 묘사한 고등학교 교사의 언급은 빠져 있는데 그게 일부러 그러신 건지 여기 PPT에는 띄워놓으셨었거든요. 네. 교수님 일부러 뺀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페이지 2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응답한 내용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게 일관성 맞추기 위해 이게 저 PPT를 만들 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을 하는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해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이제 조식도를 들어가서 봤는데 팀장님 한 분이 계시고 윤성준 팀장님은 예전부터 좀 오래 하셨어요. 연구관이시고 헌법 연구관이시고 또 재판소에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교육팀 팀장도 꽤 하셨던 걸로 알아서 좀 그래도 좀 전문성 내지는 좀 연속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4명의 그 교수 요원 네 분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 분은 헌법 연구관일 거고 근데 잠깐 사견 그런 것일 거고 그럼 한 2년 정도 있다 가는 사람이고 그런 교육 경험이 전혀 없죠. 연구관으로서 연구 보고서 쓰다가 그건 전혀 없다가 이제 갑자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팀에서도 TO가 하나 있거든요. 행정직에서도 행정직 하는 분도 TO가 하나 있고 그런데 한 분은 헌법 연구원 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들도 혹시 보고 아마 한 분은 외부에서 채용했을 건데 보통은 그분들도 그냥 법 쪽에 관련 스펙이 있는 분들이지 변호사거나 뭐 그런 분이 그런 티칭 경험이나 법교육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을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스펙이 좋은 사람. 제가 있었을 때는 검사를 뽑았었는데 나중에 도망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교육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교육 경험이 있다고 해도 저같이 대학 교수라고 해도 눈높이를 달리는 교육은 하나의 어렵거든요. 초중고, 고등학교에 맞춘다. 교육계 뭐 10여 년 이제 하고 있지만 초중고 하라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인터뷰를 보면 초중고가 다 또 선생님들 말씀이 다른 거가 초중고 선생님들의 눈높이나 어떤 뭐 실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그런 니즈나 이런 게 다 다르지 않는가. 근데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분이 하거든요. 또 팀장님도 가끔 하겠지만 뭐 4명 아니면 5명이 하는데 사회과 교육 연수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교육, 연구관 교육, 뭐 사회과 교육 연수, 뭐 공공무관 교육, 뭐 특정 뭐 대학생 교육 등등 굉장히 다양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뭐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헌법재판소 연구관 이야기는 정말 모르던 이야기인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법교육과 관련된 그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뭐 관심이 있으셔서 찾아보지 않으시면은 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뭔가 그 연수 필요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또 순환하면서 보직이 바뀌다 보면은 일이 연속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는 생각이 다음 학술제일 때는 현재분들을 모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과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소통도 하시면서 관련한 교육들을 또 같이 구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딱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추가로 더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아, 네. 이재훈 선생님. 마이크가 그냥 제가 네. 강진현 선생님 그 학술제 발표 잘 들었고요. 상당 부분 많은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공위 개정 교육과정에는 법과 사회로 따로 달리 나오면서 성취기가 하나 자체가 물건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 공사에 대한 관리 부분과 특징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보니까 뭐 학습자 부담 경강으로 성취 기준은 줄고 내용 요소는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각 영역별로 다 중요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근로권도 되게 중요시한다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형법 관련된 부분도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을 가르치시면서 아마 중요한 영역을 공통된 부분은 좀 뽑기는 힘들지 않을까, 각각 다 중요한 영역이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법교육교사 전문성의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 좀 약간은 조금은 저도 약간 궁금증이 든 거는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급별로 구분을 해서 했는데 아마 면담자가 이제 적어서 이 적은 부분으로 가지고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목표나 이런 부분을 더 판단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유는 저도 이제 중학교 교과서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법교육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지금 정치와 법인 교과서 외에도 충분히 중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다루는지는 면담뿐만 아니라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많은 선생님들께 좀 더 중고등학교 골고루 설문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힘을 실어줘야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지은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각 영역마다 법 영역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는 데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원 방안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무래도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강하게 논문화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수경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부동산법은 저도 요즘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 회의를 가보면 청년센터라던가 대학에서도 전세 사기 이슈가 맞물려서 이제 법교육의 일환으로서 전세 이제 그런 부동산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면서 이제 더 없으실 것 같아서 네, 제1 발표 주제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법교육 실행 경험에 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